안녕하세요. 어린이 과학관 선생님 이신숙입니다. 집에서 하는 과학놀이 방콕 과학놀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친구와 함께 공룡 화석 발굴놀이를 해볼게요. 오늘 같이 할 친구 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장은서예요. 친구 반가워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공룡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꼬마 공룡학자가 되는 거예요. 은서는 공룡 좋아해요? 네. 어떤 공룡을 제일 좋아해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요? 그럼 우리 이따가 브라키오사우루스도 한번 볼 거예요.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해요. 여기 뭐가 있네요. 뭘까요? 여기 발자국이 있어.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찾아볼까요? 자, 우리 이걸로 한번 흙을 좀 치우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공룡이 지나간 발자국 같은데, 근데 이런 발자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은서가 발자국 만들어 본 적 있어요? 걸어갈 때 발자국 생긴 적? 네. 언제요? 겨울에 네. 눈 올 때 네. 밟아본 적 있어요. 눈 올 때 눈을 밟으면 발자국이 생겼죠? 네. 근데 딱딱한 길을 걸어갈 때 발자국 생겼어요? 아니요? 그렇죠. 딱딱한 바닥을 밟을 때는 발자국이 잘 안 생기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데를 밟으면 발자국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좀 만져보니까 딱딱하죠? 이거는 발자국이 아주 오래전에 생긴 거라서 여기가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석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화석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화석 어떤 거 생각나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공룡 화석들 생각나죠? 네. 자, 요런 거는 우리가 화석 중에서 화석이라고 하면 옛날에 살았던 동물들이나 식물들, 이런 생물들이 죽어서 남긴 흔적, 발자국이나 뼈 이런 것들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요렇게 발자국이나 알 화석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이 돼요. 제일 작은 발자국부터 제일 큰 발자국, 그리고 길이가 제일 긴 발자국까지 우리나라는 옛날에 아주 많은 공룡들이 살았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나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화석인데요. 우리 한번 어떻게 이런 발자국이 만들어지나 한번 직접 찍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찍어봅시다. 은서는 어떤 공룡, 아까 좋아하는 공룡이?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러면 은서는 브라키오사우루스 발자국을 찍어볼 거고요. 선생님은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 발자국을 찍어볼 거예요. 자, 부드러운 땅에는 발자국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은서가 먼저 찍어볼까요? 네. 걸어가는 것처럼 쿵쿵 찍어주세요. 쿵 찍고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무거우니까 발자국이 쿵쿵 찍혔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쫓아가는 것처럼 한번 찍어볼까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발자국 찍힌 거 보여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햇빛도 나고 바람도 불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웠던 땅이 굳어요. 자, 그렇게 굳은 위에다가 새로운 먼지나 이렇게 흙들이나 자갈들이 이렇게 쌓이게 돼요.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여기를 덮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아주 오래되면요, 이 돌이나 자갈들도 딱딱한 암석같이 돼요. 암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돌이에요. 돌을 우리가 암석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전부 다 딱딱한 돌이 되면서 여기가 우리가 안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발견을 할까요? 고생물학자가 파면서 발견할 것 같아요. 그쵸. 고생물학자들은 여기 공룡이 좀 많이 살았을 것 같아. 여기 땅을 보니까 공룡이 살았을 때 만들어진 땅 같은데? 그러면 파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지구에서 큰 힘을 받아서 여기 땅이 쑥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다가 위에를 좀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깎이면 거기에 조금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공룡학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룡 발자국이 이렇게 생기는, 화석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발자국 화석이잖아요. 우리가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가면 발자국 화석도 볼 수 있지만 브라키오사우루스나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은 어떻게 생겼어요? 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뼈 화석이라고 불러요. 보통 공룡이 2억 4,500만 년 전, 너무 오래죠? 네. 그때 나타나서 6,500만 년 전까지 약 1억 8천만 년 동안이나 지구를 지배했던 아주 대단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멸종돼서 우리가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공룡들을 우리가 화석으로 만날 수는 있는데 그 네. 화석은 이렇게 발자국처럼 흔적 화석도 있지만 몸의 일부가 남는 화석도 있어요. 그런 화석들은 어떻게 만들까? 공룡뼈 화석은요, 공룡이 죽고 그 위로 흙이나 모래, 자갈 같은 퇴적물들이 쌓이게 돼요. 그 후에 공룡의 뼈를 제외한 연한 부분은 썩거나 분해가 되고 그 빈 공간을 진흙 같은 것으로 채워지게 돼요. 이렇게 채워진 물질과 뼈가 굳어서 딱딱한 암석이 돼요. 그리고 그 지층이 큰 힘을 받아 솟아오르거나 그 위의 지층이 깎이면서 화석이 지표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속에 공룡 뼈가 묻혀 있어요. 화석을 발굴할 때는 이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마스크와 고글을 꼭 써야 돼요. 이렇게 돌을 깰 수 있는 끌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두들길 수 있는 망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뼈 사이사이의 흙을 파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펀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물을 묻혀서 닦아낼 수도 있게 들어있는 건데 여기에 집에 있는 붓을 사용을 하면 흙먼지를 털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붓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끌은 여기 좀 비스듬하게 깎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비스듬하게 놓고 망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친구는 오른손을 잘 쓰면 이 끌은 왼쪽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두들기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두들겨 보세요. 더 세게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파다 보면 뼈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파야 되고요. 파다 보면 우리가 화석이 전시관에 보는 것처럼 몸 전체 뼈가 한꺼번에 다 묻혀 있진 않아요. 만약에 뼈를 발견을 하는데 어떤 뼈가 나오면 좋을까요? 갈비뼈요? 근데 갈비뼈는요, 공룡들마다 다 비슷비슷해서 갈비뼈를 발견을 하면 이게 어떤 공룡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머리뼈예요. 머리뼈는 발견되면 어떤 공룡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화석이라고 해요. 더 발굴해 보도록 할게요. 조심조심. 자, 이제 거의 많이 파졌는데요. 이제는 조심조심 이 뒷부분을 이용해서 요 사이사이에 흙을 좀 파내주고요. 마지막으로 스펀지에 물을 묻혀서 이거를 닦아주세요. 뼈 부분을. 그러면 형태가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화석을 발굴을 하잖아요. 그렇게 발굴한 화석을 우리가 전시관에서 보는 거잖아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굴된 화석이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화석을 발견하게 되면 먼저 발굴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크기를 측정을 하고 발견한 위치도 꼼꼼히 기록해야 돼요. 생물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화석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공룡을 연구하는데 중요해요. 그리고 화석을 발굴할 때는 망치나 정 같은 것을 이용해서 조심조심 파내고요.
다 발굴한 뼈는 연구실로 운반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석고로 감싸요. 석고로 잘 감싸서 운반된 뼈는 연구실로 옮겨서 드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해체를 하고요. 형태를 잘 분석을 해서 어느 부위의 뼈인지 복원을 해서 전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발굴한 화석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은서가 발굴한 화석하고 선생님이 발굴한 화석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죠? 네. 자, 은서는 어떤 공룡이었지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은서가 좋아하는 브라키오사우루스, 선생님은 티라노사우루스였고요. 이 앞에도 보면 지금 공룡 인형들이 있는데요. 지금 은서가 좋아하는 브라키오사우루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는 목이 길어요. 그리고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이 앞다리가 이런 비슷한 종류의 공룡보다 앞다리가 더 길어서 팔공룡이라는 그런 이름도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선생님이 발굴했던 티라노사우루스, 폭군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 공룡 중에서는 아주 제일 강한 육식 공룡으로 알려져 있어요. 몸무게도 아주 많이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키가 작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작지요? 얘는 고르고사우루스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랑 비슷하지만 몸집이 좀 작아요. 티라노사우루스와 똑같이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아주 발달됐지요. 사나운 도마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죽은 공룡의 시체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는 트리케라톱스. 맞아요. 트리케라톱스라는 거는 뿔이 3개 달린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지금의 코뿔소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자, 여기 트리케라톱스도 있었고 요거는 스테고사우루스. 맞아요. 스테고사우루스. 뒤에 네. 뾰족한 게 4개가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등에도 골판이라는 게 있고요. 꼬리에는 골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네. 골침은 다른 공룡이 공격하는 거를 방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이거는 온도, 몸의 온도, 체온을 조절할 때도 필요했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골침은 방어를 할 때 썼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냐면 알로사우루스 알아요? 네. 육식 공룡이잖아요. 알로사우루스 화석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골침이 박혀 있는 화석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이 골침으로 방어를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세요. 다른 공룡보다 스테고사우루스는 앞다리가 더 짧고 뒷다리가 더 커서 앞으로 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요. 보통 머리가 꼬리보다 더 땅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무슨 공룡이에요? 스피노사우루스. 맞아요. 스피노사우루스. 진짜 대단한 공룡인데요. 여기 뭐가 있죠? 또 뭐예요? 이게 골판이라고 하는데 요만큼의 골판이 2m가 넘는데요. 2m면 어른 키보다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공룡이라는 거예요. 길이도 15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9톤이나 된대요. 이 스피노사우루스의 꼬리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 이 모습하고 조금 다르게 이 골판이 꼬리까지 있었대요. 꼭 악어가 헤엄치는 모양처럼 꼬리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엄청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물가에서 물고기만 기다렸다가 잡는 게 아니라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사냥을 했을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공룡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발굴한 공룡도 있고 이 공룡들이 너무 많으니까 공룡을 조금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은서는 이 공룡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싶어요? 초식공룡, 육식공룡끼리요. 네, 맞아요. 은서가 말한 대로 육식공룡, 초식공룡, 잡식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공룡 학자들은 또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다리가 있는데 엉덩이뼈 보이죠, 여기? 네. 엉덩이뼈를 보고 공룡 학자들은 분류를 해요. 자, 여기에 보면 옆으로 나 있는 장골이라는 게 있고요. 앞으로 비스듬하게 나와 있는 치골, 그리고 뒤쪽으로 나와 있는 자골이 있는데 요 모양이 시옷자 모양으로 된 거하고 요게 뒤로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을 따라서 시옷자로 되어 있는 거는 도마뱀의 엉덩이를 닮았다 해서 용반목이라고 하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새의 엉덩이를 닮았다고 해서 조반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발굴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는 여기 보면 여기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시옷자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용반목이라고 하고요. 자, 은서가 발굴한 브라키오사우루스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시옷자 모양인 것 같아요. 잘 보이진 않지만 두 개 다 도마뱀의 엉덩이 모양을 닮은 용반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다른 선생님이 전에 발굴해 놓은 게 있는데요. 스테고사우루스는 이건 다리 모양이고요. 여기 다리뼈 말고 이렇게 뒤에 있는 뼈가 보이는데 시옷자는 아니에요. 보세요. 시옷자는 아니죠? 여기 조금 붙어 있는 게 잘 보이진 않지만 스테고사우루스는 새의 엉덩이를 닮은 조반목이에요. 그러면 용반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티라노하고 닮은 것들은 용반목이겠죠. 여기서 용반목 찾아볼까요? 티라노사우루스하고 육식공룡이겠죠. 티라노하고 닮은 공룡. 여기 고르고사우루스. 이렇게 용반목이고요. 그 다음에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용반목이었네요.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이렇게 용반목에 속하는 공룡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육식공룡하고 몸집이 아주 큰 초식공룡은 용반목 공룡이었어요. 그러면 요 스테고사우루스는 아까 누구의 엉덩이를 닮았다 그랬죠? 도마뱀이 아니고 새의 엉덩이를 닮았으니까 조반목. 여기에는 이렇게 트리케라톱스도 조반목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 남았네요. 스피노사우루스는 누굴까? 어느 팀에 속할까요? 맞아요. 용반목에 속하는 공룡이에요. 이렇게 육식 공룡과 몸집이 아주 큰 초식 공룡은 용반목, 그리고 몸집이 조금 작은 초식 공룡들은 다 조반목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네. 학자들이 나누는 방법이에요. 엉덩이 뼈에 따라서. 은서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발굴하는 건 조금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발굴하고 나니까 좋죠. 내가 직접 좋아하는 공룡 화석도 발굴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그리고 공룡 학자처럼 우리 공룡을 분류해 보기도 했어요. 자, 친구들도 집에서 이렇게 화석을 발굴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공룡뼈 화석을 발견하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는데요. 발굴할 때는 집에서 꼭 마스크와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갖추도록 하시고요.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자, 인사하고 우리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같이 인사합시다. 여러분 안녕.